네, 사이언스 투데이의 요일별 섹션 코너 과학수사의 세계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의 김진수 현장감식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혈흔과학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사건 개요부터 좀 네.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요, 2008년도에 이제 발생한 사건인데 네. 서울 그 성북구 소재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살해 사건입니다. 네. 현장을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장은 이제 2층 일반 주택으로 돼 있는데 1층은 이제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2층은 책을 출판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거기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나이가 드신 부모님과 네. 그다음에 장가 결혼하지 않은 40대의 아들 한 명이 거주하고 있었고요. 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출판 관련 업무를 하는 그 직원이었고요. 그 당시 출판일의 대부분을 피해자인 그 직원이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피해자가 출근한 후에 다음 날까지 그 소식이 없고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피해자의 아들이 실종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해보니 이제 마지막 위치가 그 사무실로 나오게 돼서 사무실을 찾아가 보니까 그 사무실 그 바깥 좁은 통로가 있습니다. 그 네. 통로에 피해자가 이제 흉기에 찔려서 숨져 있었던 겁니다. 사건 발생은 평상시에 피해자에게 무시를 당해오던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그 이제 2층 사무실로 올라가서 2층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이제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베란다로 도망을 치고 이제 피의자는 그런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서 결국 이제 피해자가 숨지게 된 거죠. 네. 그 후에 피해자는 이제 도주했고 이제 행방불명이 됐었습니다. 네. 네. 형사들이 이제 수사를 해보니까 네. 이제 출판사 사장 아들이 이제 유력한 용의자인 것은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이제 이런 사건의 경우에 즉 이제 내부자 또는 지인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은 사실 결정적인 그 사건 해결의 증거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 지문이나 족적, DNA가 나와도 사실 사건 해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증거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혈흔 관련된 증거물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피의자 의복이나 신체에서 발견되는 그 피해자의 혈흔 또는 현장 등에서 발견되는 그 피의자의 혈흔 지문이나 혈흔 그 족적, 혈흔 종문 등입니다. 네. 또는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뭐 범행 도구에서 발견되는 피해자 혈흔 등이죠. 이 사건의 경우 현장에 출동한 저희 감식요원들이 이제 피해자가 사망해 있던 그 좁은 공간 안쪽에 창문이 있는데 그 네. 창문 틀에서 그 피의자의 혈흔 지문을 발견한 겁니다. 이제 채취를 한 거죠. 네.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의 피가 피의자의 손에 묻게 된 거고 그 손으로 이제 창틀을 만진 것이죠. 즉 그 피는 피해자의 이제 DNA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그 지문은 피의자 지문인 겁니다. 아. 이렇게 이제 사건이 해결이 된 겁니다. 이야기만 지금 간단하게 개요만 들었는데도 네.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번 사건처럼 내부자나 지인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네. 지문이나 족적, 뭐 DNA 이런 게 나와도 사건 해결에는 큰 도움을 못 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상황에 따라 물론 다른데 네.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최근에 이제 저희가 나간 사건을 분석해 보거나 그 언론 방송 등에서 통하는 접하는 사건들을 봐도 많은 사건이 사실 뭐 심지어 가족이나 뭐 친인척, 친구, 애인, 선후배 등 그런 그 지인 관계,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 발생 장소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증거물들이 그 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물론 이제 형사들의 수사 내용이나 용의자의 진술 등을 통해서 현장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뭐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도 있는데 네. 하지만 일상 중에 얼마든지 남길 수 있는 흔적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범행 당시에 범행 과정에서 남긴 흔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문 같은 경우에 지문이 남아있는 그 검체나 또는 지문의 상태에 따라서 뭐 최근에 남긴 지문인지 좀 오래된 지문인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는 있지만 사실 정확한 시점을 알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혈흔 지문의 경우는 조금 다르겠죠. 특히 이제 피해자의 혈흔으로 남겨진 뭐 피의자의 지문이 발견되는 경우는 사실 더더욱 그럴 것이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혈흔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사건 해결에 정말 중심적인 그런 네. 열쇠가 될 것 같은데 네. 혈흔 분석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네. 그 이제 현장 감식 업무 중에
혈흔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예. 혈흔에서 기본적으로 DNA를 감정해서 수사에 활용한다는 거는 다 아시는 얘기고요. 네. 특별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혈액형 정보를 감정해서 수사에 참고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건 현장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인 뭐 불상자의 혈흔이 발견된 경우에 수사상 많은 사람의 대조 혈액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의 혈액형을 감정을 한 후에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는 수사 대상자는 처음부터 배제해 가는 겁니다.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도 있고 또 사건과 관련 없는 대상자는 최대한 그 수사 초기부터 수사선에서 배제해서 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 현장에서 관찰되는 혈흔의 패턴을 분석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그 혈흔의 형태를 보고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거죠. 또 다른 것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처럼 혈흔 지문, 혈흔 족적, 혈흔 종문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분석하는 업무가 있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경우 그 상태에서 물건을 만지면 일반 지문이 아닌 혈흔 지문이 남게 되겠죠. 예. 이 경우 보통 혈흔 지문 등이 그 자체로 선명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좀 닦이거나 희미하게 찍혀서 뭐 거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렇게 혈흔에 의한 지문이나 족적, 종문 등이 선명하지 않을 때 혈액의 뭐 단백질 같은 그 특정 성분과 반응하는 시약을 사용해서 육안이나 사진 촬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네. 이런 종류의 시약을 사용하면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부분이 보이기도 하고 또 시약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색상의 결과물이 현출되기 때문에 뭐 시안성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흔 지문이 뭐 적색 계열의 그 장판이나 벽지에 묻어 있다면 구분이 잘 안 되겠죠. 네. 색상이 비슷하니까. 네. 그런 경우에 시약을 써서 혈흔 지문을 푸른색 등 다른 색으로 바꿔준다면 훨씬 관찰하기가 쉬워지겠죠. 네. 또 다른 걸로는 이제 루미놀과 같은 혈흔 예비 테스트 시약을 사용해서 혈흔 반응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런 혈흔 예비 테스트 시약의 경우 혈액에 이제 헤모글로빈과 이제 반응해서 형광빛을 발합니다. 그 현장에서 혈흔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뭐 필수적인 시약이죠. 크게 이제 관련된 업무를 좀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약을 사용해서 주로 많이 네네, 하는군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혈흔 패턴 감식 이런 최신 혈흔 분석 기법에 대해서도 네.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네네. 말씀을 드릴까요? 네. 그 혈액, 피는 그 살인 등 그 이제 강력 사건 수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주 접하는 그 실질적인 증거의 하나입니다. 혈흔 감정과 개인 식별은 그 1901년도에 랜드스테너가 그 ABO식 혈액형 분석을 개발한 이래로 한 100여 년 이상 이제 이어져 왔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DNA 분석이라는 강력하고 획기적인 그 개인 식별 방법이 생겨서 사건 해결에 이제 많은 공헌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현장에서 범인의 DNA가 있는 혈흔만 발견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혈흔이 남게 된 과정과 이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혈흔 형태를 재구성하는 혈흔 형태 분석 연구와 물리적인 움직임에 대한 분석이 각광받는 그 법과학 기술로 이제 등장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혈흔 패턴 분석이란 무엇인지 네. 혈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 혈흔 패턴을 보고서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알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예. 우선 이제 혈흔이 그 종류와 시작한 방향, 혈흔이 생긴 과정, 그 다음에 피해자, 범인, 그리고 현장 물건의 당시 위치, 혈흔이 생기고 난 뒤에 현장에서 피해자, 공격자, 현장 물건의 움직임 등을 분석합니다. 그럼 이제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제 사건을 재구성을 해보면 피의자가 가해자를 뭐 몇 회 가격하였는지, 범행 도구의 형태는 무엇인지, 범행 시 피해자와 피의자의 뭐 행동 반경, 위치, 그다음에 동선 파악, 네.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먼저 사망하거나 가격당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가격당한 위치, 뭐 그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쉽게 정리를 하자면 혈흔 패턴 분석을 이용한 사건 현장 재구성의 목표는 수사의 과정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위한 이제 해답을 주기 위함입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네. 현장에서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그다음에 언제 어떤 순서로 일어났는가? 사건 현장에 누가 있었는가? 사건 현장에 누가 없었는가?
무엇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함입니다. 알겠습니다. 혈흔 패턴 감식. 참 흥미로우면서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들을 또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나하나 네. 생각을 해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도 흥미로운 그런 과학수사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 현장감식요원 김진수 요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